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동영상 중에 하나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형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동영상은 임대주택의 종류나 임대주택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주체는 또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나 선정기준,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는 매입을 하느냐, 직접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매입 임대가 있고 건설 임대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에는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중공공 임대가 10년 걸리고요. 그 밖의 매입 임대는 5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공공 임대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10년 유지시 양도세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건설 임대에는 민간이 짓느냐, 공공 쪽이 짓느냐에 따라서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 건설 임대로 나누고, 민간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민간 자금으로, 공공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마지막으로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등의 공공건설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주체, 즉 어디가 공급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부르는 LH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지자체가 하는 경우는 크게 시도와 시군으로 나눕니다.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으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원주시, 태백시, 저 밑으로는 김천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시 등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지방공사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광역시급이나 도에 해당하는 시도 지역과, 그리고 그 일반 시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크게 보면 그 도시공사, 개발공사 이런 명칭이 붙은 각종 광역시나 도의 공사들이 있고요. 시군에서는 안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지역의 많은 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 주체를 살펴보면 크게 공공임대와 그 다음엔 민간업체 개인 등이 담당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에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구 및 공공임대에서부터 행복주택까지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 개인이 하는 경우와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공급주체를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H는 전국적인 공급주체가 되고 있고요. 각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또 지방공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민간업체 개인 등이 담당하고 있고요. 임대기간 같은 경우에는 뒤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는 5년부터 길게는 50년까지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8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40평방미터 이하에서부터 85평방미터 이하까지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눠진다고 하였고,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설과 민간건설로 이 세 가지 부분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의무기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부분을 살펴보면, 공공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교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즉 큰 평수 85평방미터 초과의 부분과 그 민간건설이 공공택지의 85m 이하인 부분 10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고요. 민간건설 임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없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공공은 5년에서 50년 같은 경우에는 4년, 8년, 매입임대는 5년에서 30년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에는 민간이나 매입임대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면서 제한이 없지만 공공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직계 좀비석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기간, 공급조건, 규모, 공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0년, 공급조건은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요구하나 이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규모는 40평방미터 이하이고요. 여기에는 소득 1분위, 즉 소득 1분위란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별 소득 격차를 얘기하는데요. 소득 1분위가 제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 30년, 여기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고 여기는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입니다. 공급규모는 85평방미터 이하이나 통상적으로 60평방미터 이하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 2에서 4분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기간이 20년입니다. 여기는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마찬가지로 통상 60제곱미터 이하의 대상이 공급이 됩니다.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3, 4분위가 대상이 주로 됩니다. 공공임대는 크게 5년, 10년 분납으로 나누는데 임대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구분되어지고요. 여기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의 공급 규모가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는 소득 3 내지 5분위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즉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좀 상이해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는데 국민임대와 같은 수준인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입니다. 공급구면은 45평방미터 이하이고요. 여기에는 소득 2에서 5분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급 대상자의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산과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득 1분위의 어려운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대략적으로 보면 자산은 2억 2,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금액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다 그러면 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한 대당 저 기준 금액이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보면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3인에서 8인 가구까지 월평균 소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6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70% 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월평균 소득 기준은 가구 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대원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세전,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요. 이때 월평균 소득 기준의 요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이하 장기 전세나 공공임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2억 1,555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또한 여기는 60평방미터 이하에는 100% 이하, 85평방 이하에는 120% 이하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요구합니다. 5년, 10년 분납의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세와 동일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825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은 신혼,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이 적용이 됩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의 기준을 적용하고요. 여기는 100% 이하, 그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본인은 80% 이하를 얘기하나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주택의 자격이나 일정한 요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급 유형에는 크게 일반 공급과 특별 우선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 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해서 일정한 조건 외에 특정 계층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급 유형 및 물량을 말합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은 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되고요.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또 귀한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은 특별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즉 지역민을 우선으로 하는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고요. 선정은 주로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이 되나 여기에는 5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주택 청합 종합 저축으로 순위를 구분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배점 기준을 따르고 국가유공자 등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추천,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는 배점 기준,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배점 기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순위 경쟁 시 같은 건설 지역, 자녀수가 많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도 그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나 지자체의 추천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요.
기타 공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파독 근로자 등이 있는데 배정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도 자격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선정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택 청약 종합저축 순위 순차에 따라 다릅니다. 세자녀 특별 같은 경우에는 배정 기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 자, 생애 최초 특별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순위 순차, 국가유공자 특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추천, 기타 특별, 그러니까 장애인, 철거민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배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주로 지역이나 배점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향후 동영상에서 각 유형별 상세히 요건과 선정 기준을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직장인의 사원임대, 즉 임대기간 5년을 포함한 사원임대의 주택을 포함시킨 자료로서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 비중은 전체의 5.6%, 또한 공공임대주택 전체의 비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인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80%,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20%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수치로서 향후 한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의 유형과 종류, 또한 임대주택의 자격 요건, 선정 방법, 비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